오는 정의당 총선 분야별 세부 공약 첫 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은 주택 관련 분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왕 과천의 국회의원 후보로 뛰고 계시는 저희 정의당의 김영탁 부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용산 지역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시고 열심히 지역 현장을 이루고 계시는 정현욱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국토 환경부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이현정 예비 내각의 장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을 다 총괄하고 계시는 김용신 의장님 오셨습니다. 오늘의 회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탁 부대표님께서 대표 공약인 반값 임대 아파트 그리고 공정주택 관련한 공약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정현우 위원장님께서 주거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정의당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표 공약은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공약입니다. 이것은 이현정 예비장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총괄해서 정책위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단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당의 대표 공약 김영탁 부대표님의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부대표 김영탁입니다. 서민은 집값 거품 때문에 내 집 마련도 힘들고 전월세 가격이 비싸서 남의 집 차리도 힘겹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돈을 좀 더 빌려줄 테니 비싼 전월세 사례를 하라고 합니다. 저렴한 공공주택은 주민 반발 핑계로 공급을 게을리하면서 비싼 뉴스테이 공급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상 무주택 서민, 청년, 독거 노인 등을 홀대하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나서서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거품 없는 가격에 공정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비싼 전월세살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권 청구를 보장하고 공정임대료를 도입하겠습니다. 과천주암지구에 정부가 5,200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오왕초평동에도 2,400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제안하는 반값 임대 공정주택으로 공급하면 시세의 절반 이하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무주택 서민, 청년 세대, 독거 노인 등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 여러분. 정의당 용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현욱입니다. 주거비 부담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정부의 주거비 지원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이 4인 가구 기준 182만 원 이하로 과거 정부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주거 불안층이 대략 400만 가구 이상입니다. 또한 주택의 노후도와 상관없이 개발 이익의 논리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의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용산 세입자들의 아픔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용산의 미군 기지가 평택 이전으로 확정되면서 용산 미군 기지 주변에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무분별한 재개발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허용은 제2의 제3의 용산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여야 합니다.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남발로 세입자들이 삼터에서 무자비하게 쫓겨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한 주거비 지원 확대,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준 강화, 개발 이익 환수 강화를 반드시 정의당에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예비내각 국토환경부 예비장관 이현정입니다. 부동산 부자와 재벌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가 끝이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 재건축 완화, 뉴스테이 확대 등 모든 정책이 부동산 부자와 재벌 특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은 주거 불안을 해소될 수 없습니다.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발생한 땅값, 집값, 거품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집 마련도 가능하고 전월세 가격도 떨어집니다. 과거 정부는 철저한 분양가 규제로 거품없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였고 주변 집값 상승도 억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계 내역, 원화 도급 내역 등 분양 원가를 상세하게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분양가가 근거 없이 부풀려 책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법부도 수차례 공공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판결을 내린 만큼 공공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턱없이 낮게 책정된 공시지가 기준의 과세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인 개발 차익을 공공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과세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금껏 내팽개졌던 건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도 시급합니다. 수십 년간 노가다, 막노동꾼이라고 불리우며 냉대받아온 건설 노동자들이 숙련공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 공정임금제를 도입하고 직접 시공제 확대로 재벌 건설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을 때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도 근절될 수 있습니다. 예, 정의당의 20대 총선 주거 공약에 대한 발표문을 축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가 임대 공정주택, 주거비 지원,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주거불안, 부동산 투기, 무분별한 개발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주거불안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보호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뿌리 뽑는 정의로운 주거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자만 특혜받고 서민 주거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다양한 유형의 반가 임대 공정주택, 정의스테이를 공급하겠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과 생계급여 연계 방식을 폐지하여 소득 하위 20% 이하에게 월 평균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3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3.3%로 제한하고 계약갱신권 1회 보장 등을 통해 공정임대료로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의무화로 깡통 전세 발생 시 세입자의 피해를 막고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보증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땅값, 집값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부동산 과세 기준을 정상화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여 부동산 자산만큼 보유한 만큼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소득 과세는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에 대한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바꾸겠습니다. 임대차 등록제 의무화로 임대료 착취를 근절하겠습니다. 공공아파트의 모든 분양 원가 상세 내역을 상시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아파트는 80% 완공 후에
골조 공사 진행 후 분양하고 선분양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과 함께 주택 품질을 제고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감리비를 민간 건설자가 아닌 공공이 지급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겠습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을 50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 설립 동의 요건 강화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율을 50%까지 상향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겠습니다. 건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법정 임금을 이상을 지급하고 교육훈련 수당을 보장함으로써 숙련된 건설 노동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해 75% 이상은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여 몽땅 하청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노동 착취를 근절하고 건설사가 품질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재벌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부동산 부자 투기꾼의 불로소득을 좌시하지 않는 유일한 민생 정당입니다. 주거불안 없는 사회, 부동산 투기 없는 사회, 무분별한 개발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의당의 주택 공약 제목이 정의로운 주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생하지만 그 민생을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정당은 많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오늘 발표한 공약과 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치를 통해서 민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